네, 오늘 든든한 법에서는 음주운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이 있었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런 의혹들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됐을 때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일단 사고를 냈고요. 그렇죠. 다른 남성이 와서 내가 운전한 거다.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청문회에 있던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새벽에 2시, 3시경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잠시 좀 이탈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라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나중에 다시 자수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부분 이게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하고 또 이 두 가지 범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된 게 이거였어요. 술 마시고 운전한 것도 네, 잘못이지만 문제죠. 네,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부분.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음주운전 사고에서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고 본인이 또 무면허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단 사람이 운전했다고 그러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음주 안 했으면 처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최근에 와서는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 네. 때문에 그 바꿔치기를 많이 이제 적발해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거는 사람인 이상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증거 인멸을 시키는 거, 이 교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꿔치기를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그거는 처벌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만약 누가 와가지고 내가 대신 운전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것을 시키는 경우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범인 도피죄 아니면 범인 은닉죄의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누군가가 했고 어떤 사람이 내가 대신 운전한 걸로 해주겠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네. 괜찮은데 제가 네. 시키는 경우죠. 내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걸릴 것 같은데 대신 와서 조금 운전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해서 그걸 시키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서 그럴 거다 얘기도 네. 하셨지만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여러 번 하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뭐 면허가 정지됐다거나 했는데 또 그랬을 때 네.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음주운전을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가중돼서 처벌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면 가중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는 통상은 옆에서 탔던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제3자한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운전했다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흔한 경우가 도망을 가는 경우예요. 네. 뺑소니인 경우. 네. 이거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이 되나요? 사건도 사실 뺑소니 여부가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뺑소니는 뭐냐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물적 피해를 준 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거든요. 아, 그러면 뺑소니의 여부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냐. 당해야 되고요. 그 경상을 여부가 입었다고 있군요. 하는데 경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도망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경상을 입었던 부분도 확인이 되지만 현장에서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현장에서 그 경찰한테 음주 측정도 했었거든요. 장용준 씨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좀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까지 갔는지 확인이 돼야지 뺑소니 입건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한정돼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뺑소니가 성립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네. 왜냐하면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법률 상식을 그렇죠. 이렇게 음주운전하시고 운전한 사람 바꿔치기 하고 뺑소니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네. 자리니까요. 이런 경우도 또 많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네. 이건 또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유력한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해악의 고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위해를 줄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지 알아 해서 요새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겁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협박죄라든지 뭐 공갈죄 이런 게 성립할 가능성은 최근에 와서는 좀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음주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나는 불공평한 걸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최근에 와서 경찰 조사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컨대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이렇게 취거를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대로 블랙박스를 뭐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생깁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박스가 한참 있다가 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라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래퍼 장영준 씨 네. 그 음주운전 사고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뭐 단순 음주운전하고 그 범인도피 교사죄 두 가지로 구속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전과가 있는지 제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뺑소니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좀 있다면 특히 증거 인멸하려는 우려가 좀 컸다면 제3자를 부를 때 그러면 구속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뭐 구속의 가능성 조금 낮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기기 또 네. 복구하고 그런 분석 작업을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전화기를 확보했거든요. 전화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과연 얘기가 됐고 누구랑 통화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구속의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